회전근개 질환은 보통 파열이 왔을 때 사람들이 갑자기 끊겼다고요? 무슨 소리시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젊었을 때부터 힘줄이 조금씩 해지고 있는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고 처음에 치료했었으면은 작게 막을 수 있던 것들이 엄청 큰 파열이 돼가지고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종스포츠정형외과에서 어깨와 팔꿈치 그리고 상지 스포츠 손상에 대해서 진료를 하고 있는 한우솔입니다. 병원을 올 때 이제 어깨가 아프다 해서 이제 오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어깨 관절 내에 문제가 있어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어깨가 아닌 다른 부분 때문에도 어깨 쪽에 통증을 느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유방암이라든지 아니면은 목 쪽에서 오는 그런 이제 디스크 그런 것도 있지만 오늘 말씀드릴 거는 어깨에서 가장 흔한 질환인 어깨 충돌증후군 그리고 이제 충돌증후군이 계속되다 보면은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회전근개라고 하는 것은 상완골이 이렇게 있으면은 주머니 모양처럼 덮고 있다 그래서 회전근개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 가장 앞에 있는 힘줄인 견갑 하관부터 가장 위쪽을 덮고 있는 극상근 그리고 그 뒤로 극하근, 소왕근 이렇게 통틀어서 회전근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충돌증후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완골과 견봉 사이에서 움직여지는 이제 회전근개가 아래쪽에서 마찰이 발생하면서 충돌이 일어나는 질환을 견봉하 충돌증후군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관절의 바깥쪽에서 발생한다 해서 외적 충돌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뼈의 모양과 그런 것에 의해서 회전근개가 상하는 이제 1차적인 충돌이 있을 수가 있겠고 2차적으로는 주변에 있는 근력이나 그런 것들이 저하되어 있어서 팔의 위치가 변한다든지 아니면은 견갑 주변의 근육의 불균형으로 해서 견갑 위치가 변한다든지 해서 발생하는 2차적 충돌로 좀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이제 내적 충돌 증후군이라 하여 관절 내에서 발생하는 충돌 증후군이 있습니다. 이것은 운동선수들에서 주로 발생되는 충돌 증후군이고 우리가 야구선수와 같이 이렇게 코킹을 올려서 코킹의 이제 최후 단계까지 가게 되면은 팔뼈와 이제 그리고 날개뼈의 안쪽인 관절와라고 하는 부분 그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짓눌려지는 이런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회전근개 쪽에서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 조금씩 진행이 되게 되는 거고 이 날개뼈의 위쪽 부분에서 진행되게 되면은 상부 관절화선 파열이라고 하는 슬랩이라고 하는 것들이 연결되는 것을 내적 충돌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충돌 증후군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견봉 아래쪽에서 발생하는 게 외적 충돌이라고 했었죠. 이 견봉 끝에 부분에 뼈가 자라나면서 발생하는 골극이 있는 경우 충돌 증후군이 더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이렇게 견봉의 모양이 조금씩 다른 모양을 갖고 있게 되는데 갖고 있는 내 선천적인 뼈 모양에 의해서도 충돌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씩 달라지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이렇게 편평하게 생긴 편평형은 아래쪽에 공간이 조금 더 넓겠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 이런 망곡형 같이 조금 둥근 모양으로 생겼거나 아니면 아래쪽으로 아예 축 처져 있는 이런 갈고리형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 공간이 아무래도 조금 더 좁아지게 되므로 편평형이신 분들보다는 충돌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겠습니다. 실제로 갈고리형의 견봉 모양을 갖고 있는 분들에서는 70% 정도까지도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견봉골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태어날 때는 견봉이라고 하는 부분이 4개의 분리된 부분으로 해서 태어나게 됩니다. 성장을 하면서 이게 하나로 융합되면서 이제 뼈가 완성되게 되고 보통 18에서 20세경에 하나의 뼈로 완성되게 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그쪽에서 융합이 일어나지 않고 분리된 형태로 유지가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것이 움직여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한다면은 특별히 문제가 없을 수는 있지만 이게 불안정하고 계속 움직여지고 한다면은 팔을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견갑을 움직일 때 이것이 같이 움직여지면서 회전근개 쪽으로 해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아무래도 좀 더 올라가겠습니다. 보통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는 크게 증상을 못 느끼다가 30대쯤이 되면은 어깨 통증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하게 됩니다. 검사를 해보면은 회전근개 점액낭, 회전근개를 덮고 있는 윤활랑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쪽에 이제 염증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회전근개가 뼈 쪽에서 계속 부딪혀지고 짓눌려지면서 회전근개가 붓고 하는 부종이 발생하면서 회전근개 염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치료가 되지 않고 계속 방치가 된다면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회전근개 쪽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0대 때는 이제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 조금씩 발생하면서 점점 통증은 심해지고 염증도 점점 심해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50대 때는 이제 약간의 전층 파열로 진행된 것이 소파열, 그리고 60대, 70대로 가면서 파열 크기는 점점 커져서 최종적으로는 대파열이나 광범위 파열까지도 진행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충돌 증후군이 진행되면은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어깨 통증이 있었을 때 아직 젊다고 방치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앞으로 회전근개 파열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에는 빈도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인구의 고령화에 의한 것도 있고, 영상진단이 아무래도 발전을 하다 보니까 검사를 통해서 발견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요즘 보면은 사회인 야구를 하시는 분도 많고 골프를 즐기시는 분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포츠 활동의 증가가 회전근개 질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어느 정도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느끼게 되는 것은 통증입니다. 통증은 주로 이제 팔을 위로 들거나 아니면 이제 멀리 뻗을 때 이제 통증을 유발하는 것을 특징적으로 하고, 어깨 앞쪽에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시는 분이 많고, 간혹 가다가는 어깨 옆쪽에서부터 이제 팔 쪽 아래쪽까지 내려오는 방사통을 좀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누우면은 이런 팔이나 무게 같은 것들이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다시 위쪽에 공간도 좁아지고 압력도 올라가고, 그리고 특히 옆으로 누우셔서 주무시는 분들은 그렇게 누웠을 때 안쪽으로 압력이 더욱더 올라가기 때문에 누웠을 때 악화되는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밤쪽에 악화되는 야간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말씀드리는 충돌증후군부터 시작해서 회전근개 질환으로 이제 연결되는 과정에서 보면은 회전근개 파열로 진행돼 가지고 점점 이제 파열이 크게 커지면은 그거에 연결된 이제 근육의 기능을 못하게 되고, 점점 근육이 말라가면서 안쪽에 지방이 끼면서 아예 돌아올 수 없는 지방 변성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점점 진행을 되면은 처음에는 무거운 물건을 들 수가 없게 되겠지만 나중에는 자기 팔도 못 들게 되는 가성마비라고 하는 것이 오게 됩니다. 가성마비는 실제로 마비는 아닌데 팔을 못 움직인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가짜마비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고, 팔을 어느 정도 들어놓은 상태에서 움직여보라고 하면은 그때는 어느 정도의 힘이 들어가지는 그런 특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보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내적 요인이 있고 바깥에서 영향을 미치는 외적 요인이 있겠습니다. 내적 요인은 나이가 들면서 이제 아무래도 힘줄의 질도 떨어지고 그런 퇴행성 변화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힘줄이 약해져서 파열에 영향을 좀 미치게 되겠고요. 보통 회전근개 파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제일 위쪽에 덮고 있는 극상근 부분인데, 이쪽으로 가는 혈류의 공급이 다른 곳에 비해서 좀 불충분하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혈류 공급의 불충분이 회전근개 파열이 극상근에서 잘 일어나는 것에 조금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이제 외적 요인은 힘줄을 밖에서 손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충돌 증후군이 발생을 할 수 있게 되는 모양을 갖고 있는 경우나 아니면은 견봉 아래쪽으로 골격이 자라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이 영향을 있을 수가 있고, 갑자기 넘어지면서 잘못 짚거나 아니면은 실제로 교통사고 같은 거 이후에도 힘줄이 끊겨서 오는 그런 것들이 급성 손상으로 인해서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과사용에 의해서 회전근개 파열이 좀 진행될 수가 있겠는데, 팔을 좀 많이 쓰는 직업들, 그런 데서 아무래도 회전근개 파열이 더욱더 잘 발생을 할 수가 있겠고, 운동은 야구같이 코킹해서 뿌리는 그런 운동들이나 아니면 창 던지기, 수영, 이렇게 어깨를 크게 돌려야 되는 그런 운동들에서 회전근개 파열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이 되겠습니다. 어깨 통증으로 해서 처음에 병원을 오게 되면은 환자분의 아픈 부위를 눌러보고 팔을 움직여보면서 이런 신체 진찰을 하게 됩니다. 견봉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엑스레이 촬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의심이 될 때 회전근개 힘줄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게 두 가지 검사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가 이제 초음파 검사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MRI 검사입니다.
두 가지는 아무래도 장단점이 각각 있습니다. 초음파는 MRI 검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편입니다. 하지만 이제 검사자가 움직여가면서 하기 때문에 이런 위양성이나 위음성에 대한 오류의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습니다. MRI는 진단이 정확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힘줄이 파열이 커지고 오래되다 보면은 근육에 변성이 생기게 되는데, 수술에 대한 방법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의 상태에 대한 평가도 중요한데, 초음파를 통해서는 이런 근육에 대한 평가를 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MRI는 근육 변성에 대한 평가도 가능합니다. 회전근개 이제 파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얼마나 파열되어 있냐에 따라서 부분층과 전층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부분층과 전층은 회전근개 이제 두께를 말하는 겁니다. 보면은 이제 위치에 따라서 관절 내 쭉 파열이 있고, 힘줄 위쪽 그쪽 부분에서 파열되는 것을 점액낭측 파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힘줄 안쪽에서 쭉 찢어지면서 발생하는 건내 파열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부분층 파열 같은 경우에는 파열 정도에 따라서 이제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보통 나누게 됩니다. 처음에 분류가 될 때 이제 외국에서 처음에 분류가 되었고, 서양인들의 힘줄이 실제 우리나라 힘줄에 비해서는 훨씬 더 두껍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런 미리수로 적용시키는 게 조금 제한점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1단계가 4분의 1 미만, 그리고 2단계가 4분의 1에서 절반까지 50%까지, 그리고 3단계가 50% 이상 이렇게 있는 경우는 이제 파열 정도에 따라서 이제 분류할 수가 있겠고, 퍼센트 이상에서도 바깥쪽에서 파열이 되는 경우에서는 수술적 치료를 처음부터 고려한다는 것을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전근개 파열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무조건 수술을 하는 건 아니고, 수술을 할 정도까지 가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좀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은 우리 보존적 치료를 좀 시행을 해보고, 거기에 호전이 없을 때 수술을 시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층 파열이 점차 진행되다 보면 이제 전층 파열, 전체 힘줄의 100%까지 파열되는 것을 말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크기에 따라서 좀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1cm 미만일 때는 소파열, 그래서 점점 크기가 커지면서 1에서 3cm까지 중파열, 3에서 5cm 대파열, 그리고 광범위 파열은 이제 아예 5cm 이상 되면서 힘줄이 아예 끌려가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광범위 파열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냥 파열된 힘줄을 그냥 냅뒀을 때 어떻게 되냐, 자연경과적으로 보면은 1년에서 4에서 5mm 정도는 점차 파열의 크기가 증가한다는 것을 보고한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리가 치료를 하게 되면은 전층 파열이 아닌 경우, 그리고 이제 부분층 파열이어도 50% 미만의 파열이 있는 경우에 비수술적 치료를 좀 시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 당연히 이제 주변에 생긴 염증이나 그런 것들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약물을 사용하면서 물리치료 등을 시행을 해볼 수가 있겠고, 어깨 통증이 있고 하다 보면은 염증이 점점 심해서 관절, 우리가 낭까지도 염증이 퍼지면서 어깨의 가동 범위가 조금씩 줄어드는 이제 50견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정확한 의학적인 명칭으로는 이제 유착성 관절낭염이나 동결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초반부터 스트레칭 운동을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약물이나 물리치료 이런 거에 해도 통증이 호전이 없거나 할 때는 안쪽에 직접적으로 주사 등을 놔가지고 염증을 가라앉힌다든지,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건내 파열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 힘줄이 안에서 조금씩 치유되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DNA 주사라든지 콜라겐 주사, 최근에는 이제 자기 피에서 나오는 PRP 주사 같은 거를 이용해 가지고 주사 치료 등을 시행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파열이 있을 때 그것이 더욱더 진행이 안 되도록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운동을 통해서 앞으로 그 파열되는 것을 좀 예방을 해야 되고, 우리가 보통 제일 많이 하는 게 세라밴드라고 하는 고무줄을 이용을 해가지고 회전근개 강화를 시키는 이제 운동을 하고, 견갑에 운동을 시킴으로써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을 조금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깨 관절에 대한 안정성을 키워가면서 앞으로 파열이 되는 것을 조금 늦추고, 아직 충돌증후군에서 파열까지 안 가신 분들은 파열이 되는 것을 예방하는 쪽으로 처음에 치료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비수술적 치료에 효전이 없을 때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를 하게 됩니다. 어깨에서 하는 수술들은 대부분 이제 관절경이라고 하는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충돌증후군이라든지 아니면은 아직 봉합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회전근개 파열이 있을 경우, 그때는 견봉 아래쪽에 골극이라든지 아니면은 모양이 원래 이제 튀어나오신 분들은 평평하게 이제 깎아놓는 견봉 성형술이라고 하는 술식을 이제 시행을 하게 되고, 회전근개 위쪽에 이제 생겨있는 염증과 이제 회전근개가 이제 해져서 조금 너풀너풀거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는 변연절제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통증을 감소시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회전근개가 전층 파열까지 갔다 그랬을 때는 봉합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 회전근개 봉합술은 지금 보시는 것이 뚫려 있는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고, 관절 내시경에서 안을 보면서 꼬매놓는 그런 술식을 통해서 회전근개를 봉합을 하게 됩니다. 중파열 정도까지는 이제 봉합으로만을 해도 괜찮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대파열 이상에서는 이제 봉합만으로는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미 힘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이제 기능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상부 관절랑을 인조 인대 같은 거나 허벅지에 이제 힘줄을 떼다가 그쪽에 덮어가지고 재건을 해주는 상부 관절랑 재건술이나 이두 장건을 옆으로 살짝 이동을 시켜가지고 재배치 시키는 그런 술식을 통해서 수술을 진행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팔이 아예 가속마비가 오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관절염도가 있고 그렇다 그럴 때는 이런 관절경 수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역행성 인공관절 전지환술이라고 해서 보형물을 넣어서 관절을 새로 만들어주는 그런 술식을 통해서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 같이 회전근개 질환은 보통 파열이 왔을 때 사람들이 갑자기 끊겼다고요? 무슨 소리시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젊었을 때부터 힘줄이 조금씩 해지고 있는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부분층 파열에서 중파열, 대파열, 그리고 광범위 파열까지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깨 통증이 있을 때 처음에 치료했었으면은 작게 막을 수 있던 것들이 엄청 큰 파열이 돼가지고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깨 통증이 있을 때는 적절한 치료 시기가 가장 중요하고, 빨리 치료를 할수록 나중에 수술을 받더라도 수술에 대한 경과나 그런 것들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파열이 커져 있을 때는 힘줄의 질은 이미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힘줄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파열이 돼 있는 것을 다시 붙이고 해서 그것들이 통증이 없고 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지만, 내 약해진 힘줄은 그대로 있는 상태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증이 있을 때는 조기에 치료를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어깨 충돌증후군과 이제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혹시 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좀 알고 싶으신 것들이 있으시면은 저희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언제든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세종스포츠외과 한우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